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작은 손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이미 김태욱을 혐오하고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하는 행동들은 도연의 눈에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태욱은 항상 수진에게 돈 문제를 핑계로 그녀의 그림 판매 수익을 대부분 가로챘고 심지어는 그녀의 생활비까지도 자신이 관리하겠다며 뺏어갔다. 그날 오후 김태욱이 수진의 작업실로 찾아왔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탐욕이 번득였다. 그는 도연을 보고 가식적으로 웃었다. 도연아, 잘 있었니? 엄마가 그림을 많이 팔았으니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줄게. 도연은 대답 없이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에 김태욱은 살짝 불편함을 느꼈지만 이내 무시했다. 그는 수진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수진아, 지난달 정산서 가져왔어. 자기는 정말 대단한 화가야. 작품들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어. 김태욱은 정산서를 내밀었다. 수진은 정산서를 훑어보았지만 숫자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총 판매액은 상당했지만 그녀의 손에 들어온 돈은 터무니없이 적었다. 김태욱은 여러 명목으로 수수료를 공제했고 심지어는 그녀의 작업실 임대료와 생활비까지도 미리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태욱 씨, 이번 달에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다음 달에 도연이 학원비도 내야 하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태욱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수진아, 지금 무슨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내 그림을 팔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홍보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 그리고 네 생활비는 내가 다 대주고 있잖아. 너는 돈 걱정 말고 그림만 그리면 돼.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색이 엿보였다. 수진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도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작은 주먹은 분노로 떨렸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 남자에게 얼마나 무력하게 당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았다. 그날 밤 수진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도연은 조용히 컴퓨터를 켰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이미 김태욱의 모든 온라인 계정을 해킹한 상태였다. 그는 김태욱의 비밀 계좌와 사업 서류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김태욱은 수진의 그림을 2배, 3배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고 그 수익은 자신의 비자금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다. 그는 수진에게 보여준 정산서를 조작했고 그의 갤러리는 그녀의 그림을 이용한 거대한 사기였다. 그는 심지어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으며 그들에게 수진의 그림을 선물하는 등 수진의 순수한 마음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었다. 도연은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그는 어머니를 짓밟는 이 남자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끄고 어머니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어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약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고통과 피로가 숨어 있었다. 도연은 조용히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엄마, 내가 엄마를 이 남자에게서 구해줄게.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해줄게. 도연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가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줄게. 그리고 엄마가 다시는 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내가 돈을 벌어줄게. 그의 결심은 굳건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고통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능력을 동원하여 어머니를 위한 거대한 계획을 시작할 것이었다. 그는 이제 그의 삶의 모든 초점을 어머니의 행복에 맞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어머니를 위한 완벽한 남자를 찾는 것이었다. 이도연은 어머니를 위한 완벽한 남자를 찾기 위해 밤낮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는 먼저 한국의 모든 유명한 남성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정치인, 예술가, 스포츠 스타,
그리고 기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그는 외모나 명성보다는 내면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따뜻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원했다. 그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뉴스 기사, 금융보고서, 그리고 심지어는 비공개적인 포럼까지 해킹하여 그들의 삶의 모든 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수많은 남성들을 스크린했지만 대부분의 인물들은 허영심이 강하거나 이기적이거나 혹은 이미 복잡한 관계에 얽혀 있었다. 도연은 절망했다.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박서준 한국 최대 IT 기업인 박산테카의 CEO였다. 그의 이름은 이미 유명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정보는 놀라울 정도로 적었다. 그는 사생활이 철저하게 보호되어 있었고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철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그의 명성은 오직 그의 천재적인 경영 능력과 도덕적인 경영 철학에 기반하고 있었다. 도연은 박서준에게 흥미를 느꼈다. 그는 그의 모든 정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그의 회사 서버를 해킹하여 그의 개인 파일들을 열람했고 그의 금융거래 기록을 분석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놀라웠다. 박서준은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는 대부분의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했고 그의 개인적인 소비는 매우 검소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보육원을 후원하고 있었고 특히 불우한 아이들의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다. 도연은 박서준에게서 따뜻한 마음을 보았다. 그는 그가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박서준은 여성들과의 관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오직 일에만 몰두하는 워커홀릭이었다. 도연은 그를 어머니와 만나게 하려면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의 오래된 노트북을 꺼내 가장 유명한 엘리트들을 위한 비공개 데이팅 플랫폼에 접속했다. 그는 플랫폼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어머니의 프로필을 만들었다. 그는 프로필에 어머니의 가장 아름다운 사진들을 올렸다. 그는 어머니의 취미와 관심사를 자세하게 묘사했고 그녀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이 드러나도록 글을 썼다. 그는 어머니의 그림들을 프로필에 올렸고 그 그림들이 가진 따뜻함과 섬세함을 강조했다. 도연은 박서준의 프로필에 접근했다. 그의 프로필은 매우 간결했고 그의 관심사는 오직 기술과 사회적 책임에 국한되어 있었다. 도연은 박서준의 취향에 맞게 어머니의 프로필을 수정했다. 그는 어머니의 그림들이 가진 기술적인 섬세함과 예술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글을 추가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가 자선 활동에 관심이 많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그는 박서준에게 어머니의 프로필을 매칭시키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그는 시스템의 논리를 파악하고 그 논리에서 허점을 찾아냈다. 그는 박서준의 검색 필터와 관심사에 맞춰 어머니의 프로필을 우선적으로 노출시켰고 박서준이 어머니의 프로필을 보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게 만들었다. 도연의 계획은 성공했다. 며칠 후 박서준은 이 독특하고 진정성 있는 프로필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수많은 화려하고 가식적인 프로필들 속에서 한수진의 프로필이 가진 순수함과 진실됨에 끌렸다. 그는 그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 도연은 어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비밀로 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친구들이 데이팅 플랫폼을 추천해줘서 엄마 프로필을 만들어 봤어요. 재미삼아 한번 나가보세요. 라고 말했다. 수진은 아들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새로운 만남을 기대했다. 그녀는 그 만남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한편 도연은 또 다른 계획을 시작했다. 그는 김태욱에게서 어머니를 완벽하게 해방시키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능력을 사용하여
주식시장에 뛰어들기로 결정했다. 그는 어머니가 몰래 숨겨둔 비상금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가 힘든 삶을 살면서도 미래를 위해 조금씩 모아온 소중한 돈이었다. 도연은 이 돈을 사용하여 어머니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주식시장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많은 기업들의 재무보고서, 시장 동향, 그리고 산업 뉴스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는 그의 천재적인 직관과 분석 능력으로 시장에서 아직 주목받지 못했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한 작은 기업을 발견했다. 그 기업은 새로운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고 그 기술은 미래를 바꿀 수 있을 만큼 혁신적이었다. 도연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비상금을 사용하여 그 기업의 주식을 모두 사들였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계산된 투자였고 그의 계산은 틀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의 작은 손은 마침내 어머니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거대한 계획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도현은 밤을 새워가며 주식시장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다. 그의 방은 컴퓨터 모니터의 푸른 빛으로 가득 찼고 그의 눈은 피로했지만 그의 마음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비상금 전액을 투자한 작은 회사의 주가를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그 회사는 테크노비전이라는 이름의 신생기업으로 혁신적인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진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다. 시장의 큰손들은 아직 이 회사의 진정한 잠재력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도연의 분석에 따르면 이 회사의 기술은 곧 의료 산업에 혁명을 가져올 것이 분명했다. 그의 예측은 정확했다. 이틀 후 테크노비전은 주요 병원과의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를 발표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테크노비전의 주가는 폭등하기 시작했다. 도연의 작은 투자는 눈 깜짝할 새에 2배, 3배로 불어났다. 그는 매일 밤 잠을 줄여가며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매도와 매수를 반복했다. 그의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는 김태욱의 눈을 피해 어머니의 자유를 위한 자금을 축적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수익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여러 개의 가명 계좌를 만들었고 그 돈을 복잡한 경로를 통해 여러 개의 해외 계좌로 분산시켰다. 이 모든 과정은 해킹 기술과 금융 지식을 결합한 도연만의 독특한 방식이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마치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어머니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었다. 한편 한수진은 박서준과의 첫 만남을 앞두고 불안함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아들에게 새로운 친구를 만난다는 명목으로 데이팅 플랫폼에 가입했지만 막상 엘리트 데이팅 플랫폼에 올라온 박서준의 사진과 프로필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너무 완벽하고 자신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녀는 약속 장소로 향하면서도 계속 망설였다. 약속 장소는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카페였다. 박서준은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사진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차가운 인상을 풍겼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서준입니다. 한수진입니다. 수진은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대화는 어색하게 흘러갔다. 박서준은 사업에 대한 이야기만 했고 수진은 그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예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그의 차가운 분위기 때문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다. 도연은 카페 근처의 공원 벤치에 앉아 무선 이어폰을 통해 어머니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불안함과 박서준의 차가움에 실망했다. 이대로는 안 돼. 그는 생각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알고리즘을 가동했다. 엄마 이어폰에 문제가 있나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도연이 이어폰을 통해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도연아, 너 거기 있었니?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네, 엄마. 걱정돼서 왔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줄게요. 도연은 박서준의 대화 패턴과 언어 습관을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답변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냈다. 엄마, 그분은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감정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대화를 해보세요. 어머니의 그림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수진은 도연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박서준에게 자신의 그림에 사용되는 특별한 재료와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이 단순한 예술을 넘어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결합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자신감을 되찾았고 그녀의 눈은 빛나기 시작했다. 박서준은 수진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재능과 지성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라 깊은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점차 부드러워졌고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당신의 작품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흥미롭군요. 박서준이 말했다. 수진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도연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대화를 계속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한편 김태욱은 수진이 최근에 자신을 피하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수진의 휴대폰을 훔쳐보았고 박서준이라는 이름과 데이팅 플랫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수진이 자신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정보원을 동원하여 박서준의 신상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수진의 배신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곧 이 모든 것이 한 어린아이의 손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것이다. 박서준은 한수진에게서 느껴지는 순수함과 지성에 매료되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재능이 단순한 예술을 넘어 깊은 철학과 분석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차가웠던 태도는 점차 녹아내렸고 그는 그녀의 작품 세계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그림을 몇 점 구매하겠다고 제안했고 수진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 제 그림을 정말로 사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물론입니다. 당신의 작품은 예술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저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박서준은 진심으로 말했다. 그의 말은 수진에게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부심을 되찾아 주었다. 그들의 두 번째 만남은 훨씬 더 자연스러웠다. 도연은 이번에도 어머니를 몰래 돕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그는 박서준의 취미와 관심사를 더 깊이 파고들었고 그가 즐겨 찾는 장소들을 찾아냈다. 도연은 박서준이 주말마다 조용한 숲길을 산책하는 것을 발견했고 그는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갈 계획을 세웠다. 엄마, 우리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림 그릴 만한 좋은 장소를 찾아볼까요? 공기 좋은 곳에서 그림 그리면 더 잘 될 거예요. 도연이 말했다. 수진은 아들의 제안에 기꺼이 동의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숲길로 향했고 예상대로 박서준은 그곳에 있었다. 박서준은 수진과 도연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들이 자연 속에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평화롭고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박서준 회장님. 정말 우연이네요. 수진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림을 그리시는군요. 정말 멋집니다. 박서준이 말했다. 그들은 함께 숲길을 걸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도연은 어머니와 박서준의 대화를 이어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들으며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개입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박서준의 말에 대한 배경 지식을 제공했고
어머니는 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점차 마음을 열었다. 한편 김태욱은 수진이 최근 들어 자신을 멀리하고 그녀의 그림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재촉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수진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았고 박서준과의 수많은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는 분노와 질투심에 휩싸였다. 그는 박서준이 자신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강력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은 그의 오만한 자존심을 긁었다. 그는 수진을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의 돈과 보호 아래 살고 있었고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자신에게서 벗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수진을 다시 자신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그녀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작업실로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 한수진,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내가 너를 여기까지 키워줬는데 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겠다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키워줬는데 네가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겠다고. 네 그림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내 덕분이야. 너는 그저 내 꼭두각시에 불과해. 김태욱이 소리쳤다. 수진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비열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도연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김태욱을 바라보았다. 아저씨, 엄마에게 소리치지 마세요. 엄마는 아저씨의 것이 아니에요. 김태욱은 도연의 당돌한 태도에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다. 이 꼬마가 뭘 안다고 나대는 거야. 네 엄마는 이제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네 엄마가 가진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그는 도연의 말에 대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수진과 도연을 협박하기 위해 말을 던졌을 뿐이다. 그러나 도연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하여 그를 무너뜨릴 것이다. 한편 도연은 주식 투자로 이미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는 이 돈을 안전한 해외 계좌에 숨겨두었고 김태욱이 아무리 애를 써도 찾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어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하고 그녀를 김태욱에게서 완벽하게 해방시킬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수진은 도연에게서 모든 것을 들었다.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했는지 알고 눈물을 흘렸다. 도연아, 너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했구나. 엄마가 미안해. 아니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저는 엄마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요. 이제 우리는 이 남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충분한 돈이 있어요. 그리고 박서준 회장님도 엄마를 도와줄 거예요. 도연이 말했다. 수진은 아들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김태욱에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이 싸움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고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다. 그녀는 도연에게 말했다. 도연아, 엄마가 이제부터는 혼자서도 강해질게. 이제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김태욱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 김태욱은 한수진의 변한 태도에 분노와 혼란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서려 있었고 그녀의 행동은 그에게서 벗어나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그녀의 변화가 모두 박서준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이 모든 것이 한 어린아이의 손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김태욱은 수진의 작업실을 떠나자마자 자신의 정보원들을 동원하여 박서준과 수진의 모든 동향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들의 만남을 미행하고 그들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박서준은 워낙 사생활이
철저하게 보호되어 있었고 그의 경호원들은 김태욱의 미행을 번번이 알아차렸다. 김태욱은 그들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 수진의 과거를 파헤치기로 했다. 그는 그녀가 이혼한 사실과 그녀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박서준에게 폭로하여 그녀를 망신 주려 했다. 박서준 회장님, 당신이 만나는 한수진이라는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겁니다. 그녀는 제게 빚을 졌고 그녀의 아들은 제게 돈을 빌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이혼한 여자입니다. 김태욱은 박서준에게 익명의 메시지를 보냈다. 박서준은 그 메시지를 보고 눈썹을 찡그렸지만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수진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진실성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의 과거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김태욱의 비열한 행동에 오히려 분노를 느꼈다. 그는 자신의 정보원들을 동원하여 김태욱의 신상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스토킹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일부일 수 있다고 직감했다. 한편 이도현은 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이 $10,000,000를 넘어섰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그 모든 돈을 안전한 해외 계좌에 넣어두었고 김태욱이 절대 손댈 수 없도록 여러 겹의 보안 장치를 걸어두었다. 그는 이제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김태욱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도연은 어머니를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엄마, 이제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제가 엄마를 위해 돈을 벌었어요. 수진은 아들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도현아, 네가 뭘 어떻게... 도연은 노트북을 켜고 어머니에게 자신의 주식 투자 내역을 보여주었다. 수진은 화면에 찍힌 $10,000,000라는 숫자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했는지 알고 눈물을 흘렸다. 도현아, 너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저는 제가 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요. 이 돈은 모두 깨끗한 돈이고 제가 엄마를 위해 벌었어요. 이제 엄마는 김태욱에게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엄마는 더 이상 그의 꼭두각시가 아니에요. 도현이 말했다. 수진은 아들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그날 밤 김태욱에게 전화하여 모든 관계를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김태욱 씨, 저는 이제 당신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우리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에요. 제게 한 모든 행동에 대해 사과하세요. 그리고 저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돌려주세요.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김태욱은 수진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변화에 분노를 느꼈다. 한수진, 네가 감히 네가 나를 버리면 너와 네 아들은 이 바닥에서 살 수 없을 줄 알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폭로할 거야. 너의 과거, 너의 아들의 정체, 그리고 너의 더러운 돈까지 모두 세상에 알려줄 거야. 수진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세요. 저는 이제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거예요. 수진은 전화를 끊고 몸을 떨었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아들이 그녀의 곁에 있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다. 김태욱은 수진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박서준에게서 어떤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수진과 도연, 그리고 박서준을 모두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수진의 과거를 언론에 폭로하고 그녀를 사기꾼으로 몰아갈 계획을 세웠다. 그는 기자들에게 익명의 제보를 했다. 박서준 회장이 이혼녀이자 사기꾼인 한수진과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수진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고 박서준 회장을 속여 그의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수진은 순식간에 사기꾼과 꽃뱀으로 몰렸다. 그녀의 그림은 더 이상 팔리지 않았고
그녀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도현은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김태욱이 언론을 이용해 어머니를 공격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에 대한 방역 계획을 세웠다. 그는 박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회장님, 이 모든 것은 김태욱의 음모입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박서준은 도연의 메시지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한 어린아이의 손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의 천재적인 두뇌와 용기에 감탄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변호사팀을 동원하여 김태욱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수진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위해, 그리고 그녀의 용감한 아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김태욱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한수진이 언론의 공격과 대중의 비난 속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는 박서준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이 모든 일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박서준은 김태욱의 익명 제보를 받았을 때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비열한 음모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수진과 도연의 순수함을 믿었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하기로 결심했다. 박서준은 그의 변호사팀에게 김태욱의 신상을 샅샅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변호사들은 김태욱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재무 상태, 그의 불법적인 거래, 그리고 그가 수진을 착취했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또한 언론에 퍼진 거짓 기사에 대해 반박 보도를 내보냈다. 박서준 회장님은 현재 한수진 씨와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있으며 그녀에 대한 모든 비난은 근거 없는 루머입니다. 저희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성명은 언론을 잠재웠고 대중의 시선은 김태욱에게로 향했다. 김태욱은 자신의 익명 제보가 박서준의 방역으로 이어지자 당황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김태욱은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박서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발악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수진을 직접 찾아가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그녀의 작업실로 찾아와 그녀의 그림들을 모두 부수기 시작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박서준에게 접근해서 내 인생을 망쳤어. 이 더러운 그림들처럼 내 인생도 내가 부셔버릴 거야. 김태욱이 소리쳤다. 수진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분노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김태욱 씨, 당신이 나를 착취하고 이용했다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당신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들은 이미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당신은 이제 끝이에요. 김태욱은 수진의 당돌한 태도에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는 그녀를 때리려 손을 들었다. 바로 그때 이도현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아저씨,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아저씨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아저씨가 엄마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돈, 아저씨가 불법적으로 거래한 모든 서류들, 그리고 아저씨의 비자금 계좌까지 모두 이 안에 들어있어요. 제가 이 USB를 경찰에게 넘기면 아저씨는 감옥에 갈 거예요. 평생 거기서 썩게 될 거라고요. 김태욱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도연을 바라보았다. 이 꼬마가 네가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말이야. 네, 제가 했어요.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 도연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김태욱은 분노와 동시에 공포를 느꼈다. 그는 한 어린아이에게 놀아났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꼈고 자신이 파멸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 그는 도연에게 달려들어 USB를 빼앗으려 했다.
그러나 도연은 재빠르게 몸을 피했다. 그때 박서준이 그의 경호원들과 함께 작업실로 들어왔다. 박서준의 눈은 차가웠고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김태욱, 이제 그만하시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김태욱은 박서준의 등장에 절망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박서준에게 빌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제발 감옥에만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박서준은 그의 비열한 모습에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당신이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한수진 씨의 재능을 착취했고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았으며 심지어는 그녀의 아들에게까지 해를 가하려 했습니다. 당신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을 겁니다. 박서준의 경호원들이 김태욱을 체포했다. 김태욱은 경찰에 넘겨졌고 그의 모든 범죄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갤러리는 폐쇄되었고 그의 모든 재산은 압수되었다. 그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수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는 박서준과 도연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회장님, 도연이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그 지옥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아닙니다, 수진 씨.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아들 덕분입니다. 이 아이는 정말 천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위해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박서준이 말했다. 그의 눈빛은 수진에게 존경과 사랑을 담고 있었다.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그의 어머니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작은 계획은 이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김태욱이 체포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한수진은 잃어버렸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았고 이도현의 천재적인 계획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박서준은 이 모든 과정에서 수진과 도연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도연의 지혜와 용기에 놀랐고 수진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매료되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함께하고 싶은 존재가 되었다. 며칠 후 박서준은 수진의 작업실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비즈니스 목적이 아니었다. 그의 손에는 수진을 위한 작은 꽃다발과 도연을 위한 장난감 비행기가 들려 있었다. 수진은 그의 방문에 놀랐지만 따뜻하게 그를 맞이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진이 말했다. 수진애 씨, 고맙다는 말은 제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통해 진정한 용기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당신이 더 이상 제 삶에서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서준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수진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설렜다. 그녀는 그가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도연은 그들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행복을 보았다. 그는 이제 그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의 어머니는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고 그녀는 이제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줄 사람을 찾았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깊어졌다. 박서준은 수진과 도연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의 집은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는 그 안에서 늘 외로움을 느꼈다. 그러나 수진과 도연이 온 후 그 집은 따뜻함과 활기로 가득 찼다. 도연은 박서준의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만지작거렸다. 박서준은 도연의 비범한 재능을 알아보고 그에게 자신의 회사를 보여주었다.
도연아, 너는 정말 놀라운 아이야. 네가 가진 재능은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야. 네가 원한다면 우리 회사에서 일해 보는 건 어떻니?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해 줄게. 박서준이 말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직 어리고 회장님 회사에서 일할 만큼 똑똑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엄마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요. 박서준은 도연의 대답에 감동했다. 그는 도연이 단순한 천재가 아니라 깊은 효심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도연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다. 한편 김태욱은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박서준과 수진 그리고 도연을 향한 증오심을 불태웠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박서준과 수진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박서준의 회사가 과거에 저지른 사소한 실수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언론에 흘리려 했다. 그는 또한 수진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재산을 압수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미 도연과 박서준이 예측하고 대비한 상황이었다. 박서준의 변호사팀은 김태욱의 모든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 그들은 김태욱의 불법적인 행동들을 역으로 이용했고 그의 주장은 곧 힘을 잃었다. 김태욱의 복수는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해를 가할 수 없었다. 수진은 박서준과 함께 자신의 갤러리를 열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이름으로 그녀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했다. 그녀의 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그녀는 세계적인 화가로 인정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김태욱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었다. 그녀는 박서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 수진은 박서준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보았고 박서준은 수진의 순수한 영혼과 강인함에 깊이 감동했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도연은 그들의 사랑을 조용히 지지했다. 그는 이제 그의 어머니가 행복해지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다. 그는 이제 그의 어머니를 위한 새로운 가족을 만들 준비가 되었다. 김태욱은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박서준과 한수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이도현을 향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산이 사라졌지만 그에게는 아직 숨겨진 카드가 남아 있었다. 바로 한수진의 아들 이도현이었다. 그는 도현의 천재성을 이용하여 박서준을 협박하고 그의 모든 것을 되찾을 계획을 세웠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의 마지막 신복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김태욱의 불법적인 사업에 연루된 자들이었지만 그에 대한 충성심만은 변하지 않았다. 이도현이라는 아이를 데려와라. 그 아이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다. 김태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부하들은 이도현을 납치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들은 도현의 학교와 집 주변을 맴돌며 그의 동선을 파악했다. 그들은 도현이 하교하는 순간을 노렸다. 도현은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김태욱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가 자신을 노릴 것이라는 것도 짐작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도현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그는 주변을 예의주시하며 걸었다. 그는 뒤에서 수상한 발소리가 들리는 것을 감지했다. 2명의 건장한 남자가 그를 따라오고 있었다. 도현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이 상황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다. 그는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섰다. 남자들은 그를 따라왔고 그를 가로막았다. 꼬마야, 잠시 아저씨들과 얘기 좀 하자. 한 남자가 말했다. 도현은 뒷걸음질 치며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들은 저와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김태욱 아저씨에게 돌아가서 아저씨들이 저에게 잡혔다고 전하세요. 남자들은 도연의 당돌한 태도에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었다. 이 꼬마가 겁도 없군. 순순히 따라오면 다치지 않을 거야. 바로 그 순간 도연은 자신의 손목에 찬 시계를 눌렀다. 그것은 그가 직접 만든 소형 GPS 트래커였다. 그는 또한 자신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김태욱의 부하들이 사용하는 무전기를 해킹했다. 여기는 공갱일입니다. 목표물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목표물을 지정된 장소로 옮기겠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그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다. 남자들은 도연의 행동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때 도연은 그들의 무정의에 김태욱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재생했다. 그 아이를 즉시 내게 데려와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너희는 실패했다. 나는 너희를 믿지 않는다. 남자들은 그 목소리를 듣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했다. 그 혼란을 틈타 도연은 재빨리 그들을 따돌리고 달아났다. 그는 미리 숨겨둔 소형 드론을 날려 남자들의 행동을 녹화하고 그 영상을 박서준에게 전송했다. 한편 박서준은 도연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즉시 그의 경호원들을 동원하여 도연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는 도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그의 안전을 확인했다. 그는 도연의 영리함과 용기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박서준은 도연이 보낸 영상과 증거를 통해 김태욱의 마지막 음모를 파악했다. 그는 도연의 계획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여 김태욱의 부하들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더 이상 김태욱이 그들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다. 그는 도연이 지정한 장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도연이 안전하게 숨어 있었다. 박서준은 도연을 보자마자 그를 꽉 끌어안았다. 도연아, 괜찮니? 너 정말 대단해. 하지만 너무 위험했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나에게 맡겨. 도연은 박서준의 품에 안겨 안도했다. 회장님, 제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우리는 김태욱을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도연이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와 박서준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김태욱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김태욱은 감옥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해를 가할 힘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박서준은 한수진에게 프로포즈했다. 수진 씨, 저는 당신과 도연이를 제 삶에서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 그녀의 삶은 한때 절망적이었지만 이제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강인한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었고 그녀의 아들은 그녀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복수극을 넘어 사랑과 용기,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여정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갔고 그들의 삶은 이제 행복으로 가득 찼다. 박서준의 프로포즈는 한수진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녀는 더 이상 김태욱의 그늘 아래에 갇힌 가련한 화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호받는 여성이 되었다. 이도현은 어머니의 행복을 보며 가장 큰 만족감을 느꼈다. 그의 작은 계획은 한 가정의 평화를 되찾는 거대한 기적을 이루어냈다. 며칠 후 박서준은 수진과 도연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초대했다. 그곳은 한때 차가운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세 가족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곳이었다.
수지는 펜트하우스의 웅장함에 압도되었지만 박서준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안심했다. 이곳은 이제 우리 집입니다. 당신과 도연이가 원하는 대로 꾸미세요. 박서준이 말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박서준이 진심으로 자신과 어머니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그의 어머니에게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벌어들인 $10,000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 이제 우리는 김태욱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워요. 제가 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돈이 $10,000가 넘어요. 그 돈으로 엄마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도연이 말했다. 수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위험과 고난을 겪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그 돈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아들의 사랑과 희생이 담긴 결정체라는 것을 알았다. 도연아, 엄마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어. 이 돈은 네가 혼자 힘으로 번 소중한 돈이야. 네가 하고 싶은 일에 써야 해. 수진이 말했다. 아니요, 엄마. 이 돈은 처음부터 엄마를 위해 벌었어요. 엄마는 그동안 너무 많은 희생을 하셨잖아요. 이제 엄마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해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박서준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도연의 지혜와 효심에 감탄했다. 그는 도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도연아, 너는 정말 놀라운 아이야. 하지만 네 엄마 말이 맞아. 이 돈은 네가 가진 재능의 결실이야. 우리는 이미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 너는 이 돈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하거라. 네가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사용하렴. 도연은 박서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 그에게 아들이자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맡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박서준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아름답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오직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을 초대했다. 한지수 집사, 정수철 이사 등 강민준의 복귀를 도왔던 이들이 모두 참석했다. 은서의 남동생은 이제 건강을 되찾았고 그는 누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박서준은 수진에게 말했다. 이것은 그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서준의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삶은 한때 절망적이었지만 이제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한편 김태욱은 감옥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을 불러온 한수진과 그녀의 아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좌절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명예재산 그리고 가장 큰 희망이었던 복수까지도 모두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이들의 이야기는 한때 절망적인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랑과 희망 그리고 정의의 승리로 끝났다. 고은서는 자신의 의지와 용기로 운명을 바꾸었고 강민준은 그녀를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다. 그들의 사랑은 한낱 계약을 넘어 서로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가족을 이루고 행복을 찾았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것이다. 한수진과 박서준의 결혼식은 그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결혼 후 수진은 남편과 아들과 함께 박서준의 펜트하우스에서 살게 되었다. 그곳은 한때 차갑고 공허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수진의 따뜻함과 도연의 활기로 가득 찬 진정한 가정이 되었다. 수진은 펜트하우스의 한 방을 작업실로 꾸몄고 그곳에서 그녀의 작품 활동은 이전보다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꽃피웠다. 박서준은 그녀의 가장 열렬한 후원자가 되어 그녀의 작품을 위해 세계적인 미술관과 연결해 주었고 그녀의 그림은 전 세계 미술 시장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도연은 이제 박서준을 아빠라고 불렀다. 박서준은 도연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었다. 그는 도연의 천재적인 재능을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그 재능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도연에게 자신의 회사 팍산테크의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도연은 그곳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쳤다. 도연아, 너는 정말 놀라운 아이야. 네가 가진 재능은 세상을 바꿀 수 있어. 하지만 기억하렴. 재능은 칼과 같아서 잘 사용하면 세상을 이롭게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큰 해를 끼칠 수 있단다. 박서준이 도연에게 말했다. 도연은 박서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복수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이제는 그 재능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용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신이 벌어들인 $10,000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어머니와 상의하여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이름은 도연수진재단으로 지어졌다. 이 재단을 통해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수진은 박서준에게 말했다. 여보, 제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당신은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박서준은 수진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수진 씨, 당신은 저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저의 외로운 삶에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고, 당신의 아들은 저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돈으로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사랑은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사랑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아들을 키우고 함께 미래를 설계하며 함께 행복을 만들어 나갔다. 그들의 삶은 한때 절망적이었지만 이제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한편의 드라마가 되었다. 한편 김태욱은 감옥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을 불러온 한수진과 그녀의 아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좌절을 느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명예재산 그리고 가장 큰 희망이었던 복수까지도 모두 사라졌다. 그는 이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때 절망적인 계약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랑과 희망 그리고 정의의 승리로 끝났다. 한수진은 자신의 의지와 용기로 운명을 바꾸었고 박서준은 그녀를 통해 새로운 삶을 얻었다. 이도현은 그의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그 결과로 그는 자신과 어머니에게 새로운 가족을 선물했다. 그들은 함께 행복을 찾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한수진의 작업실은 햇살이 잘 드는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그녀의 마음은 늘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붓을 들고 캔버스에 색을 입히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으려 애썼지만 현실은 캔버스와 달리 냉혹했다. 수진은 재능 있는 화가였으나 그녀의 재능은 오랫동안 김태욱이라는 남자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남자친구이자 그녀의 그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갤러리 운영자였다. 수진은 아침 일찍 아들 이도현을 깨웠다. 도현은 10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깊고 사려 깊었다. 그는 어머니의 슬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다. 수진은 도연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연아, 오늘은 태욱 아저씨가 오셔서 지난달 그림 판매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셨어.